그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리허설을 했다 하는 그런 언론 그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보여주기 위한 사과지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배우 한재영 배우 한 분은 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예,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도 오히려 그 이제는 이를 털고 웃으면서 또 제대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예.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 SNS에 글을 예. 올렸다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로 그렇죠. 보군요. 예. 네네. 진정 어린 사과가 그 피해자들로부터 또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항상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또 그에 응당한 또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역대 이만큼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사회적인 쟁점, 심각성이 드러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병폐 우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네. 저도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와 혹은 법의 정비로 응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했던 것들을 전환시키는 네.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정필 의원님, 미투 운동의 성폭력 근절 적어도 근절 정도 못 간다고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을까?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투 운동에 참여해도 자기 마음이 그래도 개운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렇게 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는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삼가하고 이런 에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게 사회 전반에 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삼아 의원님. 네, 사실 이 성폭력이 근절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정부도 범부처가 모두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적인 전환을 이루어야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죠. 세 분 다 지금 이제 국회 입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진숙 의원님. 이미 이 운동 일어나기 전부터 관련 입법 운동을 해오셨죠? 네, 지금 이제 피해자들 또 관련 단체들이랑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피해자들이 역고소를 당합니다, 가해자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 관련 얘기죠.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고죄로 이제 또 역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문제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금태섭 의원이 내셨고요. 저는 이제 무고와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의 무고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이제 법을 냈고 그 외에도 그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포함되는 내용도 있나요? 네, 그런 내용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윤정필 의원께서는 그 성비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탁현민 그 청와대 행정관요. 예, 행정관이 여성 비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예. 법을 낸 계기는 그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탁 행정관의 경질을 이렇게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에 이제 그 뜻은 전했는데 본인이 참 무력했다. 이런 무력했다. 네. 뜻은 전했지만 뭐 네. 하여튼 무력했다라는 그 이런- 취지에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의는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인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그 해당 그 성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그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그 임용권자나 그 장관이 그 처벌을 하지 않으면 여성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성부 장관이 이제 그 상대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제가 있으니 예. 한번 처벌을 해달라.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에게 이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뭐 추진 과정 어떻습니까? 성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사막 의원도 몇 가지 지금 계속 그 개정안을 냈죠. 그래서 예, 예. 뭐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투 응원법이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뭐 두세 가지 법안이 포함된 거죠. 예, 저희 그 바른미래당이 아마 가장 먼저 그 미투와 관련해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네. 지난 26일에 미투 응원법에서 일명 이윤택 처벌법 해서 7개 법안 발의했고 7개나 된 네. 거죠. 예. 또 3월 6일에는 이윤택 방지법에서 또 3개를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10개쯤 되나 예, 지금요? 예.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형량을 강화하는 것, 형량 강화. 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 또 하나는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건데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그 10년 또 그다음에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그 소멸시효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있은 날로부터 20년, 안 날로부터 5년으로 좀 연장을 했고 특히 저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럼 그건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은 안 힘들겠죠.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업무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네. 그런 내용의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그 이윤택 감독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네.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뭐 10년, 20년 전에 피해 사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물론 뭐 이 케이스 우리가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 장래로 가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드러내서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의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윤종필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 은폐나 또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두었고 예. 또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제출하는 것을 그 의무화하도록 국가기관 등에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그 정리를 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사실은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자의 네, 네. 경우에 네. 그런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네. 아까 2차 피해 얘기가 나왔는데요. 2차 피해 막는 것이 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2차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한 대책 또 그걸 치유하기 위한 대책도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가해자가 이제 미투 운동이 지금은 덜불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거 없이 잠잠히 있겠지만 지금은요? 예. 예,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조금 사그라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또 고소하는 그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예. 예,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도
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유엔에서는 2015년에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이렇게 한국에 개선 권고를 했군요. 권고했습니다. 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중으로 2차, 3차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의 자유권위원회에서 권고했다 그런데 김삼아 의원님, 뭐 변호사시니까 더구나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은 나름대로 이유를 붙였을 건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실적시에 대한 사실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연심판까지 간 사실 우연심판 신청이 예, 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대2 헌법재판관들이 7대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이 된 바가 그랬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 다만 그 폐지로 인해서 또 그 피해를 받는 사람도 지금 이제 미투 운동만 생각하면 당연히 폐지돼야 되지만 예. 그게 아닌 그 뭐 누군가 나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지만 좀 약간 음해성 네.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피해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좀 대책, 뭐 손해배상액을 좀 확대한다든가 그런 어떤 보호 대책도 또 강구돼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은 이제 좀 마련하면서 폐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인 선택 사항인데 뭐 일부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 당 이제 금태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처벌 규정 및 모욕죄는 삭제를 하고 예.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개정을 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지금 이제 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거의 모욕 그러니까는 그 무고죄로 그냥 맞고소로 시작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들어가고 말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중요한 쟁점이 됐고 오랫동안 다퉈왔기 때문에 이번 반드시 한번 어느 방향이든 간에 네. 아까 조건에 따라서 유지하는 것과 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대개 이제 아까 윤종필 의원께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평시 상황이라면은 가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직장, 일반 직장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정말 아까 얘기했던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고도 좀 울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올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이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게 피해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서 이런 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조차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여성들이 이제 지금 직장마다 뭐 고충 처리 근로감독 강화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이제 특별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조사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이 돼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해서 예. 이것이 판결이 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시간도 굉장히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예, 직장 안에서 매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사람을 미투 가해자로 이렇게 신고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예, 것 그런 점이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신고를 해도 또 어떻게든 그 가해자는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모션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이 온갖 모욕이 가해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회사도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국회에서 또 보좌진이 또 여성 비서 성희롱하는 이런 문제도 문제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조직 장악도 그 사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왕따 시키는 경우가 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 신고센터 빨리 설치해서 신고센터를 둬 가지고 네. 언제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심할 경우는 강제 퇴직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처벌 규정도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상호 의원, 우리가 또 직장 중에서도 우리가 쉽사리 조금 미투 운동에 뛰어들기가 조금 어려운, 쉽지 않은 특수 직종 같은 게 좀 있죠. 사각지대 같은 것이. 그렇겠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주 노동자들, 예를 들자면 이주 여성 노동자 예컨대, 예. 그다음 무슨 계약직, 또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뭐 아르바이트생 이런 경우도 그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악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내 피해 상황을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경우에 또 내가 그나마 다니고 있는 여기서 본인이 해고당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숙 의원님, 그동안에 실제로 성폭력을 직장 내에서 이렇게 폭로한 이후에 불이익 조치를 당했거나 이런 피해 사례들도 지금 조사된 것들이 일부 있죠. 지금 뭐 현재 이제 얘기되기로는 뭐 10건 중에 9건 정도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폭력 사실을, 성희롱 사실을 얘기해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뭐 부서를 전화를 방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권력 관계가 조금 더 확실한 곳이라고 해야 될지, 국가기관, 공공기관, 심지어는 국회를 포함한 이런 영역에서의 지금 이제 성폭력의 사각지대 지적이 됐는데, 정춘숙 의원님 관련 발의를 하셨나요? 전에 국회에서 무슨 강의에서 그런 지적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이제 국회로 예를 들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 보좌진 4급부터 9급 그리고 인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좌진 중에는 여성이 5.9%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9급이라든지 낮은 직급에는 여성이 뭐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력 관계에 의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을 해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가해자들은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 고용의 불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용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성폭력 문제 관련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접수되는 거, 거기에도 경중, 이런 게 있을 것인데, 네. 유무를 따져가지고, 중할 때는 이 강제 퇴직시키는 이런 방안, 처벌 규정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뭐 무궁무진하겠지만 요즘 정치권으로 이게
또 한다라고 말이 되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가 정치권이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련해서의 대책, 관련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가족부에서도 대책을 뭐 내놓은 것 같고요. 그 성폭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예. 퇴출시키겠다. 실국장 비롯한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그래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저임금도 좋게 말하면 가독적인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수 예, 있겠고요. 예. 최저임금만 겨우 받는 그런 사업장에서의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공소시효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그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 피해자들 상당히 열 몇 명이던가요? 집단 지금 그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는데 현재 지금 법적인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신고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고소할 그 이후에, 그 2013년 이후의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것들도 지금 이제 신문을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고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일 경우에는 네. 그 시효하고 좀 다른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 적용이 되나요, 김성호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 이후 범죄를 이제 물론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강간이나 추행 과정에서의 상처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친고죄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또 처벌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습적인 경우에는 또 친고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사례를 좀 모으고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소시효가 상당히 또 연장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를 못한 상태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모아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윤종필 의원님 그 법안 발의 앞으로 입법 단계까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질문 드렸었는데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현재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제출해놨고, 소위부터 거쳐서 법사위 이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그 긴 아직 여정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 다 같은 상임위? 네. 뭐 뜻은 다 같이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는요. 그랬을 때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동력을 살려서 입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두 의원님들도 법안을 내셨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안입니까? 입법이 제정안입니다. 예, 제정 입법이고요. 그래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어떤 행동 강령을 세우고 책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통계들을 마련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성폭력, 성희롱,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힘을 모아서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상원 의원. 입법 추진 상황 또 주문하고 싶은 것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제천 화재 때 그 소방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제출됐고 또 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또 빨리 또 상임위 또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관련된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바로 그 법을 빨리 정비해서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하고 그 제도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상임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제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둔감했던 그런 문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인권과 관련된 네.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서 일단 기초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그럼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혹은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그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인식이 변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동안엔 당연시 됐던 것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들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굉장히 여성들은 아마 거의 경험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서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친밀함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여학생들을 브레이저건을 튕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해야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진정한 어떤 인격체로서 혹은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되거나 혹은 그 교육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정필 의원님, 그동안에 아까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과거에 당연시 되었던 것들,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는 예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 정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랜 관습이랄까 이런 네. 부분에서 이게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홍보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인식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극단 같은 경우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교육받지 못한 공적인 것은 여가부에서 하지만 이제 노동 관련은 또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네. 그런 부분과 이제 우리가 성폭행에 대한 이 제대로 된 교육 이게 아마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기존의 풍토에 젖어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시 된 것처럼 있었던 것들, 그러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김삼호 의원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특히 남자 아이들 그 할아버지들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했던 행동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기억하시죠? 네, 어느 방송 나이 드신 네. 사회자께서 했다가 한번 온라인 된 적이 그럴 있었죠. 정도로 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약간 그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인식 자체를 못한 상태로 우리가 그냥 젖어서 지내왔던 거죠. 그리고 또 딸에 대해서는 또 뭐 굉장히 그 차별적인 예. 언행을 해 오셨었고 집안에서부터 가정 내에서의. 네네 그것이 이제 사회로까지 이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릴 때부터 좀 제대로 된 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것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생애 주기별로 뭐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중년이 되었을 때 또 노년이 되었을 때 예. 그때별로 국가가 좀 나서서 성인지적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정부가 이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그 여성을 또는 남성을 동료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교육을 포함한 예방책 얘기하셨는데 네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뭐 좀 큰 틀로 얘기하면 네. 이제
지금 성희롱, 그러니까 이제 그 성평등 교육을 학교에서 15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분절적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인.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죠. 예, 분들이 그러니까 하시는데. 밖에서 전문가 가서 그렇죠. 이제 그 시간만 교육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복적인 교육을 받게 되기도 하고 네. 또 이 교육하는 사람의 권위가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잘 안 듣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기 국가목에 이 여성 인권과 폭력에 대한 문제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모니터로 그냥 이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실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정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말 좀 적극적인 보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교육 또 예방조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선행하는 게 파급력이 크지 않겠어요, 윤정필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지, 민간에 더 침투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서로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런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예. 상대를 존중해야 너도 존중을 받는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게 선행이 될 때, 이 모든 성교육이나 모든 교육에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면 너도 존중을 받는다. 이런 배려심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처음에 이게 이제 대중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검찰의 검사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후로는 문학계에 알려진 사람들, 연극계에 알려진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윤정필 의원님 이제 다음 차례는 정치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상당히 거물급에 해당된 사람이 지금 논란 끝에 주목을 받아서 본인의 직을 내놓고 지금 형사처벌 대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파장까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김삼호 의원님. 네, 뭐 최근에 며칠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행동이죠. 그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형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는 그 정치권에서도 더욱 더 이제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알려진 사람들 정치적으로 주목받은 사람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사법적으로 최종 확인돼 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문제가 되죠. 그 같은 당의 저희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자신의 그런 도지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부하 수행 그 비서를 성폭력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들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 진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이 사실은 굉장히 위계질서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와 수행비서, 의원과 비서, 혹은 보좌관과 또 인턴 직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계가 심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정말 들불처럼 번져오는 미투 운동에 정말 동참만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관행처럼 되어왔던 부분들을 완전히 환결 탈퇴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당을 그렇습니다. 떠나서 정치권 모두의 자성이 필요한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운동의 바람이 정치권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주변에 혹시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예, 잘 모르지만 정말 충격이었죠. 예, 모든 국민들이 다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뭐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종필 의원님이 뒤쪽에서 말씀하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렇게 성폭행, 추행, 폭력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운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추이, 한편으로는 당위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미투 운동의 향배,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뭐 학생들까지 이제 그 미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은 지금 중고 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학생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겪었던 거 혹은 동료들 사이에 있었던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감춰져 왔던 혹은 말하지 못했던 이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더 번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외침에 대답하는 국회는 뭐 법으로, 또 정부에서는 정책으로,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필 의원님. 예, 미투 그렇습니다. 운동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이렇게 이제 덜불처럼 번졌을 때 네. 우리가 그동안 더 속에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엉어리진 부분은 확실히 털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그러려면 더 많이 마련해주고. 필요하다. 네네. 보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또 제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삼 의원. 네. 지금 아마도 이 미투 운동이 상당 기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투, 위드유, 뭐 미퍼스트까지 이제 나간 것 같고, 예. 그렇게 나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던 미국에서는 뭐 임금 문제, 남녀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점점 그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그 미투 운동이 그 성적인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남녀 사이의 그 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쪽으로도 이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미퍼스트 나부터 먼저란 어떤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이제 그 자정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투에서 당신과 함께하겠다, 위디우 지지하는 거죠. 했다가 그다음에 미퍼스트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체인지업도 합니다. 예. 어떤 사회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자.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그 또 차별이 원인이 돼서도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꿔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뭐 근원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만은 최근에 논란됐던 것은 특히 권력관계와 결합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길게 논의하셨는데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앞으로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 또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 국회에서 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넣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지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젠더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 젠더폭력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두어서 신고도 받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과 함께
마땅한 처벌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당론을 모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예정에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가져오는데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예, 저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 성폭력 방지 대책이 지금 꾸려지고 있고 네, 체계를 꾸리고 있군요. 네네, 신고센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진보 보수도 따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좀 더 나서서 지지하고 보호하고 법안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삼아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네. 기간제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장치 마련을 해서 그분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 마지막 말씀하신 그 2중 3중의 복합적인 차별 영역을 정말 사각지대에 대한 주목할 부분 우리가 정말 아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삼호 의원님. 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미투 응원법 이제 10개를 지금 당에서요? 예, 당내에서 상태고 그 3월 8일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당에서 그 성폭력 성희롱 방지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예.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바른미래당 당직자 또 당원들 그리고 그 보좌진들에게 그리고 미투 응원법의 조속한 개정 그리고 위두유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그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내 미투 지원단을 만들고 또 네. 법조인을 중심으로 미투 지원 변호사단을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당내 신고센터도 해서 익명으로 또는 본인이 뭐 실명으로든 이제 아주 그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고를 할 수 만약에 있다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해서 각종 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피해자가 그 피해로부터 그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치유, 피해를 네. 회복할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또 사후 지원하는 그런 곳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회사도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국회에서 또 보좌진이 또 여성 비서 성희롱하는 이런 문제도 문제 제기된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조직 장악도 그 사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왕따 시키는 경우가 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 신고센터 빨리 설치해서 신고센터를 둬가지고 네. 언제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심할 경우는 강제 퇴직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처벌 규정도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삼호 의원, 우리가 또 직장 중에서도 우리가 쉽사리 조금 미투 운동에 뛰어들기가 조금 어려운, 쉽지 않은 특수 직종 같은 게 좀 있죠. 사각지대 같은 것이. 그렇겠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주 노동자들 예를 들자면 이주 여성 노동자 예컨대 예. 그다음 무슨 계약직 또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뭐 아르바이트생 이런 경우도 그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악한 계층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내 피해 상황을 하소연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경우에 또 내가 그나마 다니고 있는 여기서
본인이 해고당할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숙 의원님, 그동안에 실제로 성폭력을 직장 내에서 이렇게 폭로한 이후에 불이익 조치를 당했거나 이런 피해 사례들도 지금 조사된 것들이 일부 있죠. 지금 뭐 현재 이제 얘기되기로는 뭐 10건 중에 9건 정도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폭력 사실을, 성희롱 사실을 얘기해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뭐 부서를 배치, 전화를 방하기도 하고 해서 피해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더 말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권력 관계가 조금 더 확실한 곳이라고 해야 될지 국가기관, 공공기관, 심지어는 국회를 포함한 이런 영역에서의 지금 이제 성폭력의 사각지대 지적이 됐는데 정춘숙 의원님 관련 발의를 하셨나요? 전에 국회에서 무슨 강의에서 그런 지적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이제 국회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국회 보좌진 4급부터 9급 그리고 인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좌진 중에는 여성이 5.9%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9급이라든지 낮은 직급에는 여성이 뭐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력 관계에 의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을 해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가해자들은 또 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 고용의 불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용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계약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성폭력 문제 관련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접수되는 거, 거기에도 경중, 이런 게 있을 것인데, 네. 유무를 따져가지고, 중할 때는 이 강제 퇴직시키는 이런 방안, 처벌 규정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뭐 무궁무진하겠지만 요즘 정치권으로 이게 또 한다라고 말이 되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가 정치권이다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련해서의 관련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성가족부에서도 대책을 뭐 내놓은 것 같고요. 그 성폭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예. 퇴출시키겠다. 실국장 비롯한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그래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리허설을 했다 하는 그런 언론 그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보여주기 위한 사과지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배우 한재영 배우 한 분은 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울면서, 예.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도 오히려 이제는 이를 털고 웃으면서 또 제대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예.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 SNS에 글을 예. 올렸다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라고 그렇죠. 보군요. 예. 네네. 진정 어린 사과가 피해자들로부터 또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항상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또 그에 응당한 또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역대 이만큼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사회적인 쟁점, 심각성이 드러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병폐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예. 저도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와 혹은 법의 정비로 응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미투 운동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했던 것들을 전환시키는 네.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정필 의원님, 미투 운동의 성폭력 근절, 적어도 근절 정도 못 간다고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을까?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미투 운동에 참여해도 자기 마음이 그래도 개운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넓게 이렇게 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는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삼가하고 이런 에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게 사회 전반에 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삼아 의원님. 네, 사실 이 성폭력이 근절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정부도 범부처가 모두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적인 전환을 이루어야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이런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겠죠. 세 분 다 지금 이제 국회 입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진숙 의원님. 이미 이 운동 일어나기 전부터 관련 입법 운동을 해오셨죠? 네, 지금 이제 피해자들 또 관련 단체들이랑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피해자들이 역고소를 당합니다, 가해자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 관련 얘기죠.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고죄로 이제 또 역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문제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금태섭 의원이 내셨고요. 저는 이제 무고와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의 무고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이제 법을 냈고 그 외에도 그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도 포함되는 내용도 있나요? 네, 그런 내용도 제가 제안했습니다. 윤정필 의원께서는 그 성비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요. 행정관이 여성 비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을 낸 계기는 그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탁 행정관의 경질을 이렇게 촉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에 이제 그 뜻은 전했는데 본인이 참 무력했다. 무력했다. 네. 뜻은 전했지만 하여튼 무력했다라는 그 취지에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의는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인지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해당 성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임용권자나 장관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여성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부 장관이 이제 상대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제가 있으니 한번 처벌을 해달라.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에게 이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과정 어떻습니까? 성사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삼학 의원도 몇 가지 지금 계속 그 개정안을 냈죠. 그래서 예, 예. 뭐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투 응원법이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뭐 두세 가지 법안이 포함된 거죠. 예, 저희 그 바른미래당이 아마 가장 먼저 그 미투와 관련해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예. 지난 26일에 미투 응원법에서 일명 이윤택 처벌법해서 7개 법안 발의했고 7개나 된 네. 거죠. 예. 또 3월 6일에는 이윤택 방지법에서 또 3개를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10개쯤 되나요, 예, 지금요? 예.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형량을 강화하는 것, 형량 강화. 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 또 하나는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건데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그 10년 또 그다음에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그 소멸시효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있은 날로부터 20년, 안 날로부터 5년으로 좀 연장을 했고 특히 저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럼 그건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급 적용은 힘들겠죠.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업무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네. 그런 내용의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그 이윤택 감독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네.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 뭐 10년, 20년 전에 피해 사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물론 뭐 이 케이스 우리가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 장래로 가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드러내서 사실은 말하기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의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윤종필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 은폐나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두었고 예. 또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제출하는 것을 그 의무화하도록 국가기관 등에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그 정리를 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사실은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3자의 네, 네. 경우에 네. 그런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네. 아까 2차 피해 얘기가 나왔는데요. 2차 피해 막는 것이 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2차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한 대책 또 그걸 치유하기 위한 대책도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가해자가 이제 미투 운동이 지금은 덜불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거 없이 잠잠히 있겠지만 지금은요? 예. 예,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조금 사그라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또 고소하는 그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도 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유엔에서는 2015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이렇게 한국에 개선 권고를 했군요. 권고했습니다. 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우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저임금도 좋게 말하면 가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고요. 예. 최저임금만 겨우 받는 그런 사업장에서의 그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공소시효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그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 피해자들 상당히 열 몇 명이던가요? 집단 지금 그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는데 현재 지금 법적인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신고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소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 이후의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것들도 지금 이제 신문을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고 예.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일 경우에는 네. 그 시와 좀 다른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 적용이 되나요, 김성호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 이후 범죄를 이제 물론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강간이나 추행 과정에서 이 치상 상처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친고죄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또 처벌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습적인 경우에는 또 친고죄 적용을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사례를 좀 모으고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소시효가 상당히 또 연장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는 못한 상태긴 하지만 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모아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윤종필 의원님 그 법안 발의 앞으로 입법 단계까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질문 드렸었는데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현재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제출해놨고, 예. 예, 소위부터 거쳐서 법사위 이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그 긴 아직 여정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 다 같은 상임위 네. 소속이시죠? 네. 뭐 뜻은 다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상임위에서는요. 예. 그랬을 때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그 동력을 살려서 입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두 의원님들도 법안을 내셨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안입니까? 입법이 제정입니까? 제정안입니다. 예, 제정 입법이고요. 그래서 그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어떤 행동 강령을 세우고 책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통계, 기본적인 어떤 통계들을 마련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성 이 성폭력, 성희롱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힘을 모아서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상호 의원. 입법 추진 상황 또 주문하고 싶은 것들 지금. 네네.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제천 화재 때 그 소방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제출됐고 또 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또 빨리 또 그 상임위 또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이 미투 운동이 그 들불처럼 일어날 때 관련된 법적인 그 미비점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바로 그 법을 빨리 그 정비해서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하고 그 제도적인 뒷받침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우리가 상임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제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둔감했던 그런 문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인권과 관련된 네.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서 일단 기초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그럼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혹은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그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인식이 변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동안엔 당연시 됐던 것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들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중으로 2차, 3차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의 자유권위원회에서 권고했다 그런데 김삼아 의원님, 뭐 변호사시니까 더구나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면은 나름대로 이유를 붙였을 건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실 적시에 대한 사실 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연 심판까지 간 사실 우연 심판 신청이 예, 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대2 헌법재판관들이 7대2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이 된 바가 그랬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 다만 그 폐지로 인해서 또 그 피해를 받는 사람도 지금 이제 미투 운동만 생각하면 당연히 폐지돼야 되지만 예. 그게 아닌 뭐 누군가 나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지만 좀 약간 음해성 네.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피해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좀 대책, 뭐 손해배상액을 좀 확대한다든가 그런 어떤 보호 대책도 또 강구돼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은 이제 좀 마련하면서 폐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재에서는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적인 선택 사항인데 뭐 일부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 당 이제 금태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체벌 규정 및 모욕죄는 삭제를 하고 예.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개정을 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지금 이제 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거의 모욕 그러니까는 무고죄로 그냥 맞고소로 시작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들어가고 말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중요한 쟁점이 됐고 오랫동안 다투었기 때문에 이번 반드시 한번 어느 방향이든 간에 네. 아까 조건에 따라서 유지하는 것과 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대개 이제 아까 윤종필 의원께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평시 상황이라면은 가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직장, 일반 직장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정말 아까 얘기했던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고도 좀 울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올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이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게 피해자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서 이런 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조차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여성들이 이제 지금 직장마다 뭐 고충 처리 근로감독 강화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이제 특별하게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조사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이 돼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해서 예. 이것이 판결이 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 시간도 굉장히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종필 의원님. 예, 직장 안에서 매일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사람을 미투 가해자로 이렇게 신고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예, 것 그런 점이 같습니다. 있을 겁니다. 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신고를 해도 또 어떻게든 그 가해자는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모션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이 온갖 모욕이 가해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